안녕하세요. 봉주. 벨기에에서 온 환경 사랑하는 주리안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를 방송에서 본 사람. 와, 아직 인기가 있군요. 죽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벨기에 사람으로 항상 인사해 왔는데 저도 위기가 있었어요. 어서와 한국 처음이지 제 조카 나오면서 갑자기 길 걸어가면 사람들이 더 이상 줄리안 아니라 올리스 삼촌 이라고 해가지고 한참 동안 제가 한국에서 두 번째로 유명한 벨기에 사람으로 살아오긴 했는데 다시 제가 열심히 오늘 인기 보니까 다시 돌아온 것 같습니다. 기쁘네요. 제가 기후위기 관련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자, 갑자기 분위기가 확 달라지네요. 제 엄마 아빠가 어릴 때 유기농이랑 천연 제품 판매하는 매장 운영하셨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관심이 있었던 건 맞아요. 그렇지만 한국 왔을 때 뭐 관심 조금 있었지 많이 있진 않았어요. 그러다가 한 21살, 2살 때 이제 그때부터 기후위기 얘기가 더 많아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때 더 많이 관심 가지기 시작했는데 인류의 생존이 달려있는 문제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되게 막 화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다른 다큐 보고 환경에 대한 관심 많이 가지게 됐는데요. 이 다큐가 진짜 재밌어요. 여러분, 전구 있잖아요. 전구는 옛날 전구, 특히 LED 전구 말고 얼마 정도 가요? 한 달? 한 달보다 더 가긴 한데 얼마 안 가잖아요. 100년 이상 한 번도 고장나지 않은 전구가 존재해요. 100년 이상. 옛날에는 우리가 전구를 잘 만들 수가 있었어요. 모든 전구 업계들이 모여가지고 자, 우리는 얼마 몇 시간 이상을 가지 않게끔 합의 보자. 합의를 봐요. 그때부터 전구들이 점점 수명 시간이 짧아지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가 뭐였을까요? 스타킹이요, 스타킹. 스타킹도 빨리 실 나게끔 만들었어요. 더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사실은 이게 계획된 노후화라고 부르는데요. 이거 봤을 때 되게 화났어요. 안 그래도 쓰레기 문제가 많은데 우리가 매년 빨리 새로운 거 구매하게끔 티셔츠들도 요새는 얼마 못 입다가 막 모양이 다 빠져요. 그래서 이거 보고 또 나는 진짜 목소리 내야겠다라고 좀 계기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원래 평상시 환경을 위한 실천 나름 많이 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뭐 자전거도 되게 열심히 타고 다니고 오늘도 제가 고속버스 타고 왔어요. 그리고 뭐 텀블러 들고 다닌다거나 아니면 기후행진 있을 때 같이 참여해서 이렇게 목소리 내거나 했었는데 어느 날 제가 패션쇼 보러 갔어요. 패션쇼 엄청 멋져요. 막 모델들 쫙 깔려 있고 막 연예인분들도 막 이렇게 앉아 있고 멋진 옷 입고 딱 앉으면은 또 선물 엄청 주거든요. 근데 끝나고 나니까 집에 가는 길에 이제 주차장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딱 주차장으로 가는 길에 거기가 폐기를 버리는 공간이 있었는데 방금 제가 본 패션쇼에 있던 카펫이 그대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펫이 깨끗해야 되니까 계속 가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환경을 생각해서 불편함을 안고 텀블러를 뭐 물 한 병 아끼겠다고 제가 들고 다니는데 쓰레기를 이렇게 많이 만들 거면 갑자기 나 왜 힘들게 텀블러 다니는 거지? 막 회의감 느꼈어요.
그래서 그때 기후 우울증이라는 거 걸리게 됐어요. 아마 학생 중에서 그런 거 느껴봤을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기후위기 문제 심각한 거 알겠어요.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거 너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마치 내 텀블러로 이 기후위기를 문제 다 해결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이게 혼자서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런데 희망 다시 찾게 됐던 계기는 신기하게도 저는 뭐 기후위기 관련된 강연이라거나 다큐라거나 그런 거 아니고 제가 운동 관련된 다큐 보면서 희망을 찾게 됐어요. 자, 근데 이 다큐는 더 게임 체인저스라는 다큐인데요. 여기서는 채식하고 있는 운동선수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자, 저는 채식과 운동을 붙을래야 붙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채식하면 기껏 해봤자 뭐 요가 정도 아니면 뭐 호수 한 바퀴 돌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여기 나오는 아저씨 분이 이름 아는 사람? 야, 잘하시네요. 근데 웬만하면 여러분들 나이가 비슷하게 물어보면 한 명도 모르거든요. 반갑네요. 이분이 누구냐면 원래 터미네이터라는 영화에서 나왔던 주인공이기도 하고 그리고 캘리포니아주 주지사도 하셨던 분이에요. 왜 유명해졌냐면 몸이 어마어마하게 좋았기 때문에 유명해진 거예요. 이분이 나오기 전에 보디빌더들은 조금 이상한 사람으로 쳐다봤었다가 이 사람이 영화 나오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와, 보디빌딩이 생각보다 멋진 거네, 우리도 몸 한번 만들어야지 하게 바꾸게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혹시 피지컬백 본 사람 있어요? 거기서 그 카디러 형님 있잖아요. 그분이 스트롱맨이라는 운동 했잖아요. 스트롱맨이 뭐냐면, 자, 맥주 케이크를 들면 위로 던졌을 때 얼마나 멀리 위에 갈까 고민하시는 사람, 나무를 들고 던지면 얼마나 멀리 갈까 고민한 사람들이거든요. 저는 맥주 케이크 들 수나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인데 너무 다르잖아요. 이분이 아침에 뭐 먹게 생겼습니까? 한 명이 브로콜리라고 했는데 솔직히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아침에 옆에 있는 소 먹게 생겼죠. 그렇죠? 자, 이 사람이 비건입니다. 근데 이분이 채소 먹고 기네스북에서 기록도 세우고 상도 많이 탔다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이 모든 분들도 비건이세요. 심지어 왼쪽에 있는 사람은 고기라는 고기 한 번도 먹어보지 않았어요. 어릴 때부터 채식주의자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최근에 테니스가 한국에서 좀 유행되고 있잖아요. 근데 테니스 결승전 때 1, 2위 다투는 두 분도 비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까 한 명이 아니라 요새는 많은 운동선수들은 더 좋은 성적 내기 위해서 육류를 줄이고 있는 추세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갑자기 채식에 대해서 관심 가지게 됐어요. 저는 환경 관심 가지게 되면서 우리가 소를 덜 먹어야 된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주로 기후위기 할 때 온실가스 문제라고 하죠. 온실가스 문제다. 온실가스의 20%에서 30% 사이가 축산업으로 인하다는 거예요. 그게 모든 교통수단보다 높은 숫자입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이게 다 소 때문인데요. 소의 방귀와 트림이 지구를 온난화시키고 있고 파괴시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메탄가스 맞아요. 그러니까 소는 직접적으로 소화하는 동물 아니에요. 소는 초를 먹으면 안에 있는 균들은 대신 소화해 주는데 거기서 메탄가스 발생해요. 근데 메탄가스 문제 뭐냐면 이산화탄소보다 86배나 높은 온실 효과를 일으킵니다. 86배나. 근데 문제가 뭐냐면 많은 나라들이 다시 부유해지면 사실은 고기 더 많이 먹게 되는데 우리는 고기 더 먹고 싶어요.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많이 키워야 되는데 땅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산림 벌채해야 되는 거예요. 벌채. 자, 여러분, 아마존의 산림 벌채 80%가 소 때문이에요. 소. 아마존 산림 벌채 할 때는 단순히 나무 베는 거 아니고 불태워 버려요. 불태워 버려서 소들이 먹는 사료 그리고 소들 이제 기를 수 있는 땅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어떤 나라든 간에 산림 벌채의 원인 1위가 바로 소예요. 근데 계속해서 우리가 더 많은 고기 먹고 있어요. 자, 한국이 2017년쯤에 벨기에 사람보다 더 많이 먹기 시작했어요. 고기를. 저도 한국 와서 정말 고기 너무 좋아해서 고기 파티였어요. 한국 바비큐 너무 맛있고 치킨도 너무 맛있고 맛있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먹고 싶을까요? 라고 생각하면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새 채식 요리들이 완전 달라져 버렸어요. 채식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상추, 브로콜리, 당근 맞죠? 요새 페페로니 피자, 버거, 비건 스시, 비건 계란, 비건 치킨, 비건 감자탕 끝날 때 밥도 볶아줘요. 비건 짬뽕, 짜장면, 볶음밥 이런 것도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가끔씩 힘든 거 있어요. 확실히 아직까지는 인프라가 막 싹 좋진 않아요. 그래서 제 지방 강연 갈 때라거나 촬영 갈 때는 저 음식 사들고 가요. 도시락 사가지고 사드는 것 좀 일이긴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부산에서 플로깅하러 갔어요. 그래서 막 뛰다가 치킨집 지나갔는데 냄새 맡고 나 보니까 막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꼼꼼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치킨 먹고 싶은 건가? 아닌 거예요. 거기서 비건 치킨 팔았으면 나는 그거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안 파니까 그냥 못 먹었죠. 아무것도. 그날은 그냥 다른 데 가서 그다음에 먹었는데 그래서 인프라가 좋아지는 게 시급한데 옵션들이 많아지는 게 시급한데 그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 비건한 사람들은 먹고 싶은 게 맛있는 비건 음식이거든요. 근데 진짜로 요새는 점점 다 많아지고 있으니까 3년 전까지만 해도 강남에서 완전 비건 레스토랑이 2개, 3개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10개 넘어요. 한 15개 되나? 완전 비건. 그리고 옵션들이 많이 늘고 있어서 날이 갈수록 편해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정말 제가 여러분들 시간만 있다면 같이 한번 한밥 사주고 싶은데 그럼 여러분들 다 아마 와 진짜 맛있다 하실 거예요. 여기서 그 독일에서 온 다니엘이 있어요. 독일 다니엘 저랑 같이 방송하는 친구인데 데려갔더니 저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미쳤어요 라고 했어요. 어떻게 이게 채식으로 가능하냐? 그리고 요새는 파인 다이닝, 막 미슐랭 레스토랑 같은 것도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레스토랑 중 하나가 이 이태원 쪽에 있는 건데 여기는 탕수육, 짜장면, 짬뽕, 백짬뽕, 유린육 등등등 다 비건으로 해주고 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맛있는데 환경까지 좋은 거죠. 다음에 서울에 오시게 되면 한번 오세요. 최소한 키 여러분한테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사실은 고기 완전 줄이지 않아도 조금만 줄여도 완전 큰 효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일단은 우리가 주로 지금 과소비하고 있는 게 문제예요. 아침에 김밥에 스팸, 점심에 된장찌개 차돌박이, 저녁 때 바베큐 먹을까? 야식으로 배가 쫄쫄한데 공부해야 되는 늦게까지 치킨 하나 시킬까? 하루에 4끼를 일주일 내내 1년 내내 계속 먹고 있는 게 이게 문제인 거거든 사실은.
자, 그러면 채소 한 끼만 하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가 있을까요? 한 끼만 하는데 별로 없을 것 같대요. 영국에서 연구했는데요. 모든 영국인들은 한 끼를 육식 대신 채식했다면 자동차 1600만 대를 도로에서 빼는 것과 같은 효과가 일으킬 수가 있어요. 한 끼만 바꿨을 뿐인데 매주. 그러니까 여러분 한 끼만 바꿔도 진짜 큰 효과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정말로 개개인의 변화가 세상을 바뀌고 있어요. 저는 앞전에 희망 잠깐 잃어서 기후 우울증 걸렸다고 말했잖아요. 왜냐면 내 실천이 변화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요새는 한 명 한 명의 채식인들은 세상을 바뀌고 있어요. 독일 같은 경우는 매년 고기 섭취량이 떨어지고 있고, 얼마 전에 독일에 있는 버거킹에서 와퍼 5대 중에 1개가 비건으로 팔리고 있다는 얘기도 나왔어요. 그리고 정말 다양한 회사들이 요새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버거킹이 갑자기 왜 비건 버거 냈을까? 자, 버거킹 대표님이 갑자기 맞다, 나 동물 너무 사랑하지, 우리는 채식 버거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했을까요? 아니면은 야, 요새 사람들이 달라지고 있네,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버거 출시하지 않으면 우리 회사 망하겠다라고 생각했을까요? 후자죠.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도 지금 채식 인구가 많이 올라갔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250만 명 정도 채식인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곧 있으면 1% 가까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의 작은 행동들은 배가 되면 회사도 정부도 바꿀 수 있는 힘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실천이 작아 보이지만 우리 안에 슈퍼파워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 알게 된 한 갑자기 저는 환경 다른 실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더 많이 적극적으로 관심 가지게 됐어요. 제로 웨이스트 뭔지 아는 사람 있을까요? 오케이, 뭐예요? 네, 낭비 없이 하는 거 맞아요. 제로가 0이죠. 웨이스트가 쓰레기죠. 그러니까 0 쓰레기 만들자는 건데 가능할까요? 맞아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데 최대한 해보자는 게 제로 웨이스트의 실천이에요. 칫솔은 몇 년 정도 걸릴까요? 200년 생각하는 사람? 300년? 400년? 500년? 600년? 1000년? 만년? 네, 500년이 많았네요. 500년이 맞아요. 그런데 잠깐만요 여러분. 플라스틱 만들어진 지 얼마나 됐어요? 한 70년? 그래서 이 모든 게 추측이에요. 500년 뒤에서도 정확히 분해될지 안 될지 몰라요. 모든 플라스틱들이 한 번도 분해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문제 심각하죠.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위해서 이 5가지 R을 외우면 여러분들이 제로 웨이스트 마스터가 될 수 있어요. 첫 번째 R, refuse, 거절하라. 우리가 불필요한 제품 같은 경우는 거절하라. 제 카카오 프로필에서 선물 X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저는 5년째 생일 선물 대신 어떤 단체를 정해서 여기서 기부해달라고 부탁해서 생일 기부하고 있거든요. 자, 두 번째는 줄이어라. reduce. reduce인데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여러분 일회용 컵 많이 쓰세요? 자, 한국에서 일회용 컵이 얼마나 많이 만들어질까요? 33억 개 만들어진다고 해요. 프랜차이즈 기준으로. 모든 일회용컵 합치면 거의 60억 개 가까이 됐는데, 자, 재활용률 몇 프로 될까요? 20% 다운, 0보다 업, 13보다 다운,
3보다 업. 대략 5래요. 5 미만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은 제가 봤을 때 투명 플라스틱이 극투명 플라스틱이나 저투명 플라스틱이나 똑같거든요. 그런데 다 달라요. 스타벅스는 많이 먹고 싶어요. 별다방 많이 먹고 싶어요. 근데 3번 먹을 거 한 번 정도 줄이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reuse, 재사용하라. 자, reuse가 recycle하고 완전 달라요. 뭐 마트에 갔어요. 그러면 고구마 사고 싶었어요. 비닐봉투 썼어요. 자, 한 번 버리지 않고 그거를 다시 쓰고 하는 게 reusing 거예요. 네 번째는 리사이클, 재활용하라, 분리배출 잘해서.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석혀라, rot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그게 뭐냐면 가능하면 구매했을 때 자연 분해되는 걸로 해달라는 거예요. 자연 분해되는 걸로. 그래서 뭐 종이 빨대라거나 이런 것들 해가지고 하면 좋겠죠. 사실은 우리가 물품 살 때 가끔씩 진짜 많은 쓰레기 딸려오거든요. 그리고 가끔씩 우리가 막 과자 살 때 정말 많은 포장 안에 달려오 있잖아요. 겉에다가 비닐 있고 안에다가 트레이 있고 안에다 또 개별 포장 돼 있어가지고 내가 산 게 뭐야? 나는 쓰레기 샀나? 과자 샀나? 고민되는 적 없으세요? 전 그런 적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요새 제로 웨이스트 샵들이 많이 생겼는데 전국적으로 100개에서 200개 가까이 있다고 해요. 근데 그런 데 가면 무포장으로 구매할 수 있는 리필 스테이션들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샴푸 살 때 이 샴푸통 사고 싶은 거예요? 이 액체 사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내가 선택권 없이 무조건 이 통도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더 비싸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이 통이 이 회사가 너무 좋아서 우리한테 선물해 준 거 아니잖아요. 자기네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요새 이런 곳 가서 액체만 충전할 수 있거나 이런 식품만 충전할 수 있는 곳들이 한국에서도 많아지고 있어요. 플러깅 뭐예요? 스웨덴어에서 온 단어인데 플로카업이라고 스웨덴어로 줍다는 뜻이래요. 줍다, 플로카업. 그리고 조깅. 그래서 플로카업 하면서 조깅하다는 것은 플로깅이 됐어요. 자, 플로깅 해봤던 사람. 플로깅. 오. 플로깅이 왜 좋냐면 일단은 플로깅 할 때 스스로 자각하게 되고 재밌고 보물찾기 같은 느낌 들어요. 그리고 너무 쉬워요. 플로깅 간단합니다. 가다가 쓰레기 보이면 줍고 버리면 되는 거예요. 어려워요? 쉽죠? 그런데 저는 진짜 갈 때마다 막 친구들하고 막 내기해요. 야, 오늘 누가 더 큰 거 가져올 수 있을까? 그리고 막 친구가 큰 거 가져오면 내가 막 갑자기 승부욕이 올라가지고 더 큰 거 찾으려고 막 노력하고. 그리고 얼마 전에 제 조카들하고 했었는데 조카들하고 바닷가에서 하니까 갑자기 제가 잠깐 했다가 쉬고 싶었는데 조카들이 와서 막 삼촌 더 주워요. 그러니까 정말 이 잡는 것도 재밌고 깨끗해지는 것도 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플러깅 해보시는 거 너무 추천드리는데 플로깅 해보니까 재미있는 거 많이 찾아봤어요. 혹시 플로깅 하면서 재미있는 아이템 찾아봤던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많은 걸 주워봤는데 냉장고 5대 주워봤어요. 이게 해변의 무의도 속에 가서 주워봤는데요. 바다에 떠밀려 와서 온 냉장고였거든요. 첫 번째 냉장고 찾을 때 와, 역사다. 사진 찍고 야, 냉장고 주웠다 했는데 5대 지우다 보니까 야, 생각보다 바닷가에 냉장고가 많네요 라고 막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한강에서 노트북을 찾은 적이 있어요. 한강 안에. 갑자기 막 야, 안에 무슨 이상한 비밀 있는 거 아닌가 막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마우스까지 다 있는 거였거든요. 정말 별의별 거 찾을 수 있고 정말 이 찾을 때마다 되게 보람차고 재미있는 그런 보물찾기 할 수 있습니다. 또 학교에서 한번 해보시는 거 정말 강력 추천합니다. 우리 환경에서 가장 해야 될 실천 중에 하나가 바로 정말 더 많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기후위기가 언제부터 얘기됐을까요? 정확히 보자면 1912년도에 뉴욕에 있는 한 신문사에서 온실가스 생기면 기후변화한다는 걸 얘기 있었고요. 과학자들이 이 이야기를 어제부터 시작했던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야기를 해도 지금 우리가 기후위기를 막았나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런데 기후위기가 무형의 문제다 보니까 솔직히 우리 뇌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건 사실이에요. 제가 어떤 나라에서 왔죠? 벨기에는 정말 비 많이 오는 나라거든요. 벨기에는 200일 이상 비가 와요. 근데 벨기에에서 2년 전에 2021년도에 홍수가 엄청 크게 났어요. 그때는 200명 이상의 이제 인명 피해도 있었고요. 그리고 생기니까 집들이 이렇게 파괴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벨기에가 이렇게 비 많이 와도 한 번도 이 건물들이 무너지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진짜로 기후위기 결합한 이런 역사적인 홍수 생기니까 하루 만에 파괴되고 말았죠.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이거 생겼을 때 한국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뉴스로 보다 보니까 막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래, 문제 심각하구나. 하지만 진짜로 얼마나 심각한지는 이해를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벨기에 간 일이 있었는데 나는 피해 지역 보러 가야지 하고 이거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 사는 사람하고 잠깐 소통했는데 이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어땠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전쟁터 같았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거 보면 솔직히 전쟁 당시에 생긴 그런 모습 아니면은 이런 모습이 잘 상상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때 제 조카 울리스에 대한 미래에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매번 우리한테 매년 점점점 더 많은 자연재해 때문에 기후위기가 강한 신호 보내지고 있죠. 올해 비 많이 왔죠. 이게 작년 사진인데요. 왼쪽 다리가 어떤 다리인지 아는 사람 있을까요? 거기가 반포대교인데요. 반포대교 밑에 잠수교 있습니다. 정답. 잠수교가 왜 잠수교이냐면 이게 잠수에서 잠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이렇게 잠겼어요. 그리고 작년에 또 뭐 산불도 많이 나고 초강력 태풍도 많이 났고. 그런데 사실은 저는 갑자기 생각드는 게 왜 가만히 있을까요? 그러니까 문제 있는 거 알잖아요, 그렇죠? 기후위기 생기면 안 되고 상황이 안 좋다는 거 알고 있는데 솔직히 우리가 이 기후위기 상황에 맞게 행동하고 있을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곰곰이 생각 드는 거죠. 제가 찾은 대답은 우리가 아직까지 현실로 이 기후위기를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뭐 아침마다 오늘 학교 가기 싫다거나 숙제 많다거나 이런 게 현실이지 와 기후위기가 진짜 나 때문에 힘들어 죽겠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예요. 아마도 평상시에. 자, 이때쯤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싶은 거 그거예요. 상황이 심각한 거 맞아요. 정말로 심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다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뭔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냥 방송인이잖아요, 원래.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많이 망설였거든요. 사람들 앞에서 나와서 내가 기후위기에 대한 얘기를 하거나 최소한키에 대한 얘기를 하거나 할 수나 있을까. 그런데 나서다 보니까 할 때마다 사람들이 점점점 저한테 더 나와달라 응원해 주기 때문에 나도 이런 예능계에 있으면서도 사람들한테 알리는 역할도 중요하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됐던 거죠. 내 목소리가 아까 제가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른다고 얘기했잖아요. 고민된다고. 저는 이제 어디다 써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저는 기후위기 그리고 최소한키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에 대해서 알리기 위해서 열심히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목소리 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목소리 어떻게 사용하실래요? 노래 좋죠. 요새는 환경을 위한 노래도 많이 만들어졌는데요. 미국에 있는 진짜 유명한 그 차일디시 갬비노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도 기후위기 관련된 노래 만들었는데요. 2억 뷰수를 달했어요. 그러니까 환경 위한 노래 만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울리스의 미래가 밝을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환경을 위한 목소리 높였으면 좋겠고요. 이거를 끝나고 함께 목소리 이제 내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환경을 위해 하면 같이 시끄럽게 외치가지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네. 자 하나 둘 셋 환경을 위해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환경을 위해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다시 감사하고 그리고 주최하신 EBS에서도 너무 감사한 말씀 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